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 묘월, 띠와 태어난 달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태어난 달은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다듬어지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달의 에너지는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학교 생활 또 사회 생활을 통해서 사회 적응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응하고 거기에서 습득하는 기술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속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각각의 특징만을 서로 비교해서 다른 점 보여주는 거고요. 태어난 해와 태어난 달을 완성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는 토끼달이에요. 묘월이죠. 돼지띠가 묘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해묘 삼합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주 어린 시절에는 이제 해묘 삼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겠죠. 주체성을 갖고 움직이면서부터는 이 해묘의 특징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해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통용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러한 에너지를 습득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어야 되겠죠. 매력적인 요소가 넘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외모라든가 옷 입는 거라든가 말로 표현한다든가 몸으로 표현한다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한테 소통이 될 수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해묘가 모델인 경우에 모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디자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교육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방송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이 묘월의 에너지는 콜라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점차 다양한 쪽으로 협업이 되거나 콜라보가 되면서 다양한 쪽으로 뻗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다양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돼지띠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12신살에서는 장성살이라는 거예요. 장성살이라는 건 별이죠. 스타, 리더, 왕이란 뜻이에요. 제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띠가 묘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우월성,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에너지를 만나면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라는 거겠죠. 그러면 가짜 실력자도 있느냐? 가짜 실력자도 있죠. 욕망적인, 욕구적인 그 그릇만 최고의 그릇이고 그 내용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일단은 돼지띠가 묘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자존심은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그릇을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과 비교 우위의 위치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한다면 탑 클래스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것이 모델이든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운동이든 그러한 틀은 우선적으로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삶을 디자인하려고 한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항상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그림 그린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이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여기 제가 현실성 이렇게 써놨잖아요. 현실성 없는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위험성은 있겠죠. 이러한 기본 틀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좋은 쪽으로 간다면 너무 멋있죠. 사람들한테 소통이 되는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매력이 넘치는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상대방과 경쟁하면서 비교 우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단련하고 노력하겠어요. 자기를 항상 가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을 디자인하고 항상 꿈을 꾸기 때문에 미소가 아름답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돼지 해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무궁무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묘월의 에너지를 만나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통되는 그러한 재주와 매력으로 발전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꿈꾸는 세상을 현실에 디자인해서 현실에 현실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꿈꾸는 대로 그대로 현실에서 펼쳐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또 써놓은 거예요. 1번, 가성비가 있는 사람이냐.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다양한 쪽으로 뻗어가면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한번 체크해 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는 우월성에서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단련하고 훈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욕망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실력자일수록 더 큰 실력자한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이렇게 잘난 사람 주변에는 오히려 또 다른 적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 엉킴을 생각하는 뜻으로 관계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삶을 디자인하면서 다양한 쪽으로 뻗어가는 거는 좋은데 막힘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이 실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돼지띠 묘월생의 계획과 디자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로 섞여 있는 현실 속에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묘를 공부하실 때 첫 번째는 해묘 삼합이죠.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도 꾸준히 헤쳐나간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하나를 확실하게 만들어낸다. 그런데 묘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들어내는 것에서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죠. 또 한 단계 발전하려고 또 나아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그 새로운 세상에 맞기 위해서 자기를 또 단련시키고 그래서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단련하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분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성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현실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그릇은 어때요? 제왕이라는 거죠. 최고의 위치까지 꿈꾸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욕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매일매일 자기를 다듬는 거예요. 외모부터 자세부터 마음가짐부터 자기의 기술부터 다듬는 사람이다. 단순히 결과물로 만족하는 분은 아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즐거움, 과정을 즐기는 마음이 대단히 강력하다. 과정을 즐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프로의식이란 말이에요. 다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 포기를 모르는 분이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라고 하는 돼지띠의 기본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를 숨겨진 보석으로 본다면 묘를 만나는 순간 어린 시절부터 독특한 매력이 마구마구 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드러난 보물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보물이 가성비가 진짜 있느냐, 욕망의 보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단히 인생이 피곤해질 수도 있고 인생이 대단히 화려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 겹쳐져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양성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기본 본성이지만 사회의 현실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실성, 포기할 건 포기하고 현실에 맞게 줄여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주 매력적인 미소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표정이 아름다운 분이시고요. 행동 표출 능력 거의 다 나타나요. 피부도 아름다운 분이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스타다, 스타. 그것이 이제 기술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몸짓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표현 에너지 쪽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강하다. 자기의 기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대단히 멋있는 보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돼지띠가 묘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나무의 기운이 득세했다는 거예요. 진짜 봄을 맞이했다는 뜻이에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돼지는 물에 비유할 수 있고요. 이 묘월은 나무에 비유할 수 있어요. 물과 나무가 만났으니 그 나무의 기운이 어디든 뻗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지겠죠. 그리고 어디든 뻗어갈 수 있으니까 다양성의 세상으로 갈 수 있겠죠. 자기가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큰 그림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런 에너지가 강력하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에너지를 비유함으로써 그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력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과 꿈이 항상 이루어진다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것이 욕망과 헛된 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를 꿈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띠가 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 금기운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돼요. 금기운이 작동해야지만이 통제를 할 거 아니에요. 아, 나 여기서 멈춰야 돼. 이렇게 스스로 통제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억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울타리를 만들고 틀을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돼지띠가 묘월에 태어났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틀, 직장이나 가정이나 제도권에서 너무 자유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프리, 자유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유라는 것은 자율성,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있을 때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너무 인생을 또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 자유분방하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제도라는 틀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만약에 돼지띠가 묘월에 태어나신 분이 자기 사주에 금기운이 너무 부족하다면 본인은 자유주의자예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분들은 또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는데 그 사람 근처에 있는 상대방이 만약에 이제 이분의 기질과 다르다면 또 그분은 또 그분 입장에서 해석을 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분의 속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그 자유분방한 것이 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자기를 알아줄 사람을 만나면 상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겉으로 느끼는 궁합, 속으로 느끼는 궁합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 특징 때문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한번 살짝 건드려 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돼지띠, 용달, 진월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